문갑식의 진짜 TV입니다. 오늘은 제가 문재인 정권 하에서 가장 큰 성역이자 베일에 가려진 문재인 대통령의 자식, 그 중에서도 동남아로 이주한 문다혜 씨 관련 소식을 전하고자 합니다. 문다혜 씨 관련 뉴스는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째는 11일 날 자유한국당의 문다혜 TF, 즉 문다혜 태스크포스에서 대통령 사위, 즉 문다혜의 남편에 대해서 그 남편이 다니던 회사에 특혜 의혹을 줬다는 얘기인데요. 문다혜 씨의 남편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사위인 서모 씨가 있죠. 서모 씨라는 사람은 게임 업체 토리 게임즈에 다니다가 이제 그만두고 돌연 일가족과 함께 동남아로 출국했습니다. 처음에는 태국에 있었다는 설이 파다했지만 지금은 가족이 뿔뿔이 갈려서 문다혜 씨는 곧 귀국할 것이고 그 아들은 싱가포르의 국제학교에 다니고 아버지는 또 다른 제3국으로 갔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확인된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 문다혜 씨의 남편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사위인 서 씨에 대한 특혜 의혹의 핵심은 무엇인가? 우리나라에는 중소기업 벤처진흥공단이라는 공단이 있습니다. 그 이름에서 아시겠지만 국가에서 세운 단체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그러니까 중소기업이라든가 벤처 기업에 대해서 자격이 되면 일정한 자금을 대출해주는, 저가로 대출해주는 기관입니다. 중소기업 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100% 투자한 회사가 한국벤처투자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한국벤처투자의 사장을 지냈던 분이 현재의 주형철 경제보좌관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중소기업 벤처기업진흥공단이라는 국가기관에서, 금융기관에서 100% 전액 출자해서 만든 회사가 한국벤처투자라는 회사입니다. 그 한국벤처투자의 사장을 지냈던 사람이 주형철 현재의 청와대 경제보좌관입니다. 그런데 문다혜 씨의 남편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사위인 토리게임즈라는 회사가 플래너스 투자자문이라는 회사와 같은 건물에서 입주해 있었어요. 그런데 이 토리게임스는 지난번에 저희가 보도해드린 바와 같이 아무런 그 매출 실적을 올리지 못해서 거의 유령 회사나 마찬가지였는데, 플래너스 투자자문이라는 회사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문재인 대통령의 사위이자 문다혜 씨의 남편인 서모 씨가 일하는 토리게임즈에 8천만 원을 빌려줍니다. 그리고 플래너스 투자자문 회사의 직원이었던 김모 씨는 자기가 별도로 케이런 벤처스라는 회사를 차려요. 그 케이런 벤처스라는 회사가 만든 지 2년 만에, 즉 2017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5월에 취임했죠. 2017년 12월에 갑자기 정부가 공모하는 펀드의 공동운용사로 지정이 되는데 그 액수가 무려 733억 원이라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아무런 실적이 없는 회사에 문다혜 씨의 남편인 서모 씨가 다니던 회사는 지난번에 저희가 한번 보도해드린 바처럼 아무런 실적도 없고 1년간 직원 인건비가 400만 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숫자가 나왔고, 저희가 그 등기부등본을 다 확인해 봤죠. 그런데 그 회사에 8천만 원을 빌려준 회사가 또 다른 케이런 벤처스라는 투자자문회사를 만드는데, 그게 만든 지 2년도 안 돼갖고 별다른 실적도 없는 회사에 현재의 주형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사장으로 있던 한국벤처투자로부터 733억 원이라는 거액의 돈을 투자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사실을 알아낸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결국 한국벤처투자가 케이런 벤처스를 돕고
한국벤처투자였던 대표였던 주영철 경제보좌관이 그 도운 공로로 청와대로 영전한 것으로 본다. 이른바 보훈성 인사다라는 주장을 11일 날 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만일에 예를 들어갖고 조선일보를 인용한다든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저 녀석은 조선일보 한패니까 조선일보 것만 인용하는구나 라고 하지만 제가 지금 인용하는 기사는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그러면서 더욱 이상한 게요. 플래너스 투자자문의 직원이자 K런 벤처스의 대표였던 김모 씨의 회사에 대해서 한국벤처투자만 지원한 게 아니라 과학기술부 산하에 있는 연구개발특구진행재단, 포스코 기술투자, 이거는 이제 포항제철과 관련된 회사죠. 여기서도 계속해서 출자나 대출 등을 해줍니다. 아무런 실적도 없고 세운 지 2년도 안 된 그다지 신뢰성이 없는 기업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청와대 측은 아무런 설명도 없이 사실무근이다라는 얘기만 했어요. 만일에 문다혜 씨에 대한 세상의 의심이 조기에 종식시키기 위해서였다면 초기에 외국으로 나갈 때부터 국민들이 알아듣게 설명을 했으면 벌써 끝났을 일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서 씨가 어떤 목적으로, 예를 들면 뭐 어느 회사에 취직을 해서 가족과 함께 갔고 집은 이런 식으로 처분했다 라고 설명을 했으면 그나마 그렇게 의심이 증폭되지 않죠. 하지만 세상은 대통령의 가족을 사적인 신분이라고 절대 보지 않습니다. 왜? 과거로부터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전부 친인척 비리로 정권이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죠. 그런 전철을 보아온 문재인 대통령이 당연히 밝힐 만도 한데 가족 문제에 대해서는 함구를 하니까 이런 식의 보도들이 이제 서서히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참 제가 봐도 매우 석연치 않은, 정말로 뭔가 그 뒤에 숨은 그림자가 있는 듯한 이런 식의 관계죠. 지금이라도 제 생각에는 청와대가 이 문제를 민정수석실이나 뭐 이런 데를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힌다면 국민들이 의심을 덜어줄 수 있겠죠. 그러나 청와대는 여전히 사실무근이라는 네 글자로 함구를 하고 있습니다. 뭐가 무서워서? 그거 참 궁금하죠. 일설에는 대통령의 사위인 서모 씨가 뭐 동남아의 어느 국가에 가서 또 무슨 돈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 뭐 하는 루머들이 상당히 퍼져 있습니다만은 문갑시기의 진짜 TV에서는 비교적 확인되거나 공인들에 의해서 발설이 되는 사안이 아니면은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정확한 정보로 자칫 접근했다가는 저희가 오보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것은 야당인 자유한국당에서 관계도까지 그리면서 의원 5명이 나와서 설명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보도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 가족에 대해서는 현재 의문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첫 번째, 그 아들 문준용 씨는 문 대통령이 첫 번째로 대선에 출마할 때부터 고용노동부 산하의 공기업에 취업 특혜를 받았다라는 설이 아직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 김정숙 여사의 가족관계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죠. 그리고 세 번째, 문재인 대통령의 생존에 계신다는 노모와 그 누나들의 행적에 대해서 거의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문다혜 씨가 구기동 집을 팔아치우고 외국으로 떠나는 과정에서 명의가 왔다 갔다 하고 아주 이상스럽게 마치 급히 떠난 듯한 모습을 보여서 국민들의 의심을 사더니 마침내 이런 토리게임스, 즉 사위가 근무하는 회사에 대한 거액의 지원 정황 그리고 그 보훈 인사로
청와대에 한국벤처투자 사장을 지냈던 분이 들어갔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기에 이르렀습니다. 큰 그림은 이제 이게 하나 있고요. 오늘 제가 나온 김에 두 번째,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들 병원과 관련해서 특혜를 많이 줬다, 뭐 했다, 이런 설들이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시죠. 우선 우리들 병원이라는 데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들 병원은 1982년 부산에서 시작된 회사입니다. 척추 전문병원. 지금은 서울 청담동에 그 으리으리한 건물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부산과 대구 등지에 병원 5개를 보유한 초대형 의료법인이죠. 이 우리들 병원의 창립자이신 분이 이상호 원장이라는 분인데 올해 69세. 근데 이 사람이 유명해진 것은 2003년 1월에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 대통령 당선자 신분이었습니다.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아서 유명해졌죠. 이후에 우리들 병원 그룹은 노무현 정부 시절에만 계열사가 10개 이상으로 늘어났고 수도약품을 시작으로 수도정밀화학, 한림창업투자, HK에셋 등 의료법인과는 치료와는 관계없는 창업투자사 등을 문어발식으로 확장했습니다. 근데 그 인연을 더 뒤집어 보니까 더 쫓아가 보니까 이상호 원장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관계는 2003년에 허리디스크 수술 이전부터 관계가 있었다는 게 나타났죠. 1990년대 우리들 병원 고문 변호사를 이상호 원장이 맡았고 아주 막역한 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도 매우 친한 사이였다. 그런데 이제 이상호 원장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관계는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서 특별 세무조사를 받는 등 100억 원대의 세금을 추징당하고 구조조정을 당하고 하면서 위기를 맞았죠. 그런데 이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던 이상호 원장과 우리들 병원을 살린 게 2012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부터 다시 주목을 받게 됩니다. 왜? 이른바 증시에서 문재인 테마주로 관련된 거죠. 이상호 원장 못지않게 눈길을 끄는 분이 김수경 씨라는 부인인데 이 두 사람은 현재 이혼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2012년 5월에 개인적으로 은퇴를 했는데 이상호 회장은 우리들 병원을 맡고 김수경 회장은 우리들 리조트 및 우리들 생명과학이라는 회사를 나눠 갖는 걸로 했어요. 그런데 김수경 회장 같은 경우는 2014년에 내 친구 노무현이라는 책을 썼고 그다음에 현재 지금 전국을 돌면서 막 그 활기를 치고 다니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아주 가까운 사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탁현민이하고도 가깝고. 그러면 이 개인 병원인 우리들 병원에 대한 의혹은 무엇인가? 2012년도에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선거에서 졌죠, 그때. 근데 그러니까 2012년 12월에 선거가 있었는데 그 3개월 전에 청담동에 있는 우리들 병원은 대출을 받지 못해서 전전긍긍하고 있었는데 매우 독특하게도 일반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이런 일반 은행이 아니라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으로부터 무려 1,400억 원의 대출을 받습니다. 매우 특이하죠. 개인이, 병원 그룹이 일반 시중, 저희가 흔히 이용하는 시중, 농협은행이라든가 이런 은행이 아니라 국책은행, 한국은행과 더불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으로부터 1,400억 원을 받아요. 근데 이 1,400억 원을 대출을 받으려면 뭔가
그 보증인을 내세운다든가 아니면 담보를 내세운다든가 그랬어야 되죠. 처음에 이분은 신한은행을 포함한 여러 은행권을 찾아다녔지만 이미 1,000억대의 빚이 있었기 때문에 시중은에서는 대출을 주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산업은행에서 오케이 사인을 내면서 대출을 해줘야겠다라고 내면서 조건을 걸었어요. 뭐냐면 이상호 원장하고 그 부인이던 김수경 씨가 2012년이니까 아직 이혼하기 3년 전 일입니다. 김수경 씨가 고급 레스토랑하고 리조트를 하는데 거기 이제 이상호 원장도 그 사업도 무슨 뭐 자기 돈으로 한 게 아니라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했겠죠. 그 공동 연대 보증인에 이제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김수경 부인인 이상호 원장의 부인인 김수경 씨가 운영하는 리조트와 식당이 돈을 빌렸는데 공동 연대 보증인으로 2명이 있었대요. A라는 사람하고 바로 자기 남편인 이상호 원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산업은행은 대출을 해주면서 이 공동보증인에서 이상호 씨는 이름을 빼라 라는 조건을 걸었대요. 그건 매우 특이한 조건이죠. 그때 그 김수경 씨가 돈을 빌린 곳은 신한은행이었는데 이걸 빼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공동 연대 보증인에 올렸던 A씨는 아니 저 사람이 연대 보증인 저 사람이 원래 우리들 병원 원장이고 남편인데 저 사람이 연대 보증인에서 빠지면 나만 남는데 그러다가 이 사업이 잘못되면 내가 독박을 써야 되는 거 아니냐 라면서 동의를 해주지 않고 그 계속 이상호 원장도 공동 보증인에 나와 있어야 된다 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상호 씨는 빠져나가고 A씨만 공동 연대 보증인으로 남게 됐어요. 참 희한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 A씨가 소송을 걸었습니다. 당시에 무슨 문서를 위조해서 이상호 원장이 빠져나갔다. 그래서 이게 이 산업은행 은행 대출을 두고 여러 가지 복잡한 사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가 이상호 원장이 자신들의 변호인으로 그 비싸다는 김현장 변호사를 썼고 또 하나는 청와대와 검찰과 경찰이 이 사건 자체를 알고 있었는데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고 덮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문서도 위조됐고 뭐고도 위조됐다는 아주 복잡한 이런 진흙탕 같은 사연들이 얽혀 있습니다. 참으로 이상하죠. 이 사건이 계속적으로 번지는데 아무도 수사를 안 하고 아무도 뭘 안 해요. 변호인끼리의 싸움만 벌어지고 있고.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어떤 영향력 있는 인사가 수사에 외압을 가해서 적당히 덮어라 라는 시그널을 줬던가 했겠죠.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기사는 올해 2월 18일 날 나온 주간조선의 톱기사입니다. 우리들 병원 1,400억 대출 수사 누가 막았나? 여력이 있는 분들은 인터넷에서 들어가서 무료로 보실 수 있으니까 주간조선 홈페이지에 가면 무료로 보실 수 있으니까 찬찬히 한번 읽어보시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인 2019년 올해 3월 11일 날짜에 나온 주간조선에서는요. 우리들 병원 1,400억 대출 관련 소송 속보가 나오는데 정재호 의원, 그 고양시에 계신 의원이죠. 그다음에 문제의 양정철 여권 실세들이 이 사건에 왜 나섰나? 앞서도 설명드렸지만 이상호 원장이나 지금은 이혼했지만 그 부인인
부인은 완전히 이 노무현 전 대통령과 또 문재인 현 대통령과도 아주 막역한 사이라는 것이 제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호 원장하고 그 부인인 김수경 회장은 이혼을 한 뒤에도 보통 저희가 이혼을 하면 서로 잘 안 보게 되잖아요. 한데도 문재인 대통령 또는 양정철, 탁현민, 정재호 의원 이런 분들과 더불어 뭔가 교류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사위 회사에 대한 사위 회사와 같은 건물에서 근무하고 있던 회사에 대한 733억 원의 지원금이 이루어졌고 거액이죠. 733억 원이면. 또 우리들 병원이 다른 시중은행도 아닌 시중은행도 아닌 특수은행을 통해서 1,400억 원을 대출받고 그 과정에서 연대보증인에서 빠지라고 하자 이에 불만을 품은 다른 연대보증인이 고소를 하고 소송을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속 시원하게 밝혀지는 바가 없으면서 오히려 여권 실세들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 두 건의 사건은요, 상당히 임기 후반으로 갈수록 점점 더 구체적인 팩트가 나올 것으로 저는 봅니다. 저는 이런 사건들을 많이 다 접해봤기 때문에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또는 의도적으로 누군가가 정보를 하나 흘리면 그 정보가 전체가 느슨하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던 고리를 한 방에 맞추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런 경우가 이런 사건에는 많습니다. 이 팩트들이 이게 조각조각 느슨하게 널려 있는 것 같지만 누군가의 내부자 정보나 누군가가 진짜 그 깊이 있게 취재를 해서 딱 맞추는 순간 갑자기 서로 연관이 없어 보이던 관계들이 한꺼번에 맞는 순간이 드러나죠. 그 중에서 제일 제가 볼 때 드러날 가능성이 높은 것은 이 토리게임즈와 같은 건물에 있다가 플래너스 투자자문 직원이었다가 스스로 K런 벤처스라는 회사를 차려서 사장이 된 김 씨가 현재 청와대 보좌관으로 있던 주영철 보좌관이 사장으로 있던 한국벤처투자로부터 733억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이거는 제가 볼 때 이 김모 씨의 증언이라든가 아니면 한국벤처투자의 누군가 내부자가 사실 이때 이런 일이 있었다 한마디면 이거는 딱 끝날 사안이에요. 상당히 단순합니다. 또 하나 이 이상호 원장과 그 부인 이혼을 했다면서도 이렇게 사업적으로 서로 연관이 돼 있는 그 기묘한 부부. 근데 여기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철통 방어망을 치고 있다는 김앤장 법률단이 가세돼 있죠. 왜 그렇게 최고의 법률 자문가 집단까지 고용해야 될 정도로 돈도 없다는 사람이, 그죠? 돈이 없어서 대출을 빌려야 된다는 사람이 그 시간당 그 수입료가 어마어마하게 비쌀 것으로 예상되는 김앤장까지 쓰면서 이 사건이 외부로 터져나가거나 이 사건의 모종의 단서가 누출될 것을 우려해서 이렇게 버티고 있다는 것은 본인들 스스로가 이게 예를 들어서 문제가 되면 현 정권의 치명타가 될 것을 아는 것이라고 이렇게 저희는 합리적으로 의심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저희는 지금 그 다각도로 현 정권의 문제점을 제가 쫓고 있습니다. 저와 우리 월간조선에 있는 젊은 기자 중에서 이 문갑식의 진짜 TV에 나오는 친구들은 한쪽 각도로는 유엔 대북 제재에 구멍을 내는 반북적인 행태 그리고 북한의 교묘하게 짝이 없는 수법들을 집중적으로 파악하고 있죠. 지금까지 7번인가 8번이 나올 겁니다. 뭐 그 이후로도
새로운 뉴스가 발견될 때마다 계속 나갈 거죠. 그래서 첫 뉴스는 사실 간단하지만 점점 갈수록 좀 어려워져요. 왜냐하면 인간의 기억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 했던 내용을 끝까지 다 암기해서 가시는 분들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회가 진행될수록 조회수가 떨어지는데 그건 뭐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북한의 팩트로 사실로 그들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몇 번씩 걸쳐서 한 번씩 읽어보시면 전체적인 윤곽이 이렇게 다 꿰어질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갈래가 문재인 대통령의 잘못된 역사 인식으로 인한 대한민국 정체성, 즉 아이덴티티 뒤집기. 제가 말씀드렸죠. 김원봉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손혜원 아버지가 간첩이 독립유공자가 된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은 상장을 주고 무슨 훈장을 다는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대한민국의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뒤집히는 순간 나라는 파멸의 길로 가기 때문에 저희는 역사를 꼭 지키려고 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 가족에 관련된 비밀들을 캐기 시작했죠. 처음에 제가 디지털조선 TV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고향이자 사돈이 목욕탕을 운영하고 있는 경남 양산에 갔을 때 제가 확인할 수 있었어요. 우리나라의 기자 그 누구도 그 집을 그 목욕탕을 간 게 없었다는 사실을 제가 알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저를 보고 너무 놀라더라고요. 서울에서야 대여섯 시간이 승용차로 하면 대여섯 시간이 걸린다지만 부산에서는 한 20분 만에도 올 수 있는데 그 가까운 데 있는 기자들조차 무엇이 무서워서 무엇이 두려워서 가지 못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해서 찍은 영상은 삭제됐죠. 왜? 청와대의 항의로 인해서. 하지만 진실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문제들이 튀어나오니까. 그래서 저희는 비록 힘은 없고 가진 장비는 부족하지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 진실을 알고 시중에 떠돌아다니는 루머가 어디까지가 팩트에 기반한 것이며 어디서부터는 사실이 아닌가 이런 것들을 저희는 여러분에게 가르쳐드리기 위해서 전해드리기 위해서 이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네. 어저께 그 디지털조선 TV에 출연했더니 어떤 분이 댓글에 표정이 훨씬 환해졌다는데 그거는 조명빨 때문에 그래요. 이 조명이 진짜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여기가 이제 가로 한 3m, 세로 한 2.5m 정도 되는 공간인데 뭐 제작진이라고 해봤자 지금 이 조선 뉴스프레스 즉 월간조선, 주간조선, 뭐 월간산 등을 총책임지는 그 트라이넷이라는 곳에 그 최인영 사장 저분이 등치가 곰처럼 커요. 게다가 신승민이하고 박기석이 들어오면 걔들 또 한 등치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세 명이 이렇게 한 자리에 앉으면 거의 이 내부 공간이 꽉 차다시피 합니다. 오늘은 제가 단독으로 진행하니까 조금 여유가 있어 보이실 겁니다. 네. 문갑식의 진짜 TV는 여러분들이 기존의 신문이나 방송에서 볼 수 없었던 특종과 뉴스 뒤에 숨겨져 있는 진짜 뉴스 그리고 그 뉴스가 무엇을 시사하는가 하는 시사, 해석 그리고 그 스토리를 발굴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리는 코너입니다. 요즘에 조회수가 저만 저조한 건가요? 아니면 유튜브 전반적으로 저조한 건지 모르겠지만 조금 약간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것 같아서 좀 걱정도 됩니다. 하지만 뭐 인생에 항상 오르막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묵묵히 전진할 따름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허나르기 많이 해주시고요. 월간조선 구독도 해주시고 그 전화번호 안 보내신 분은 제 메일로 꼭 전화번호 좀 보내주십시오. 제가 지금 메일을 2번 보냈는데 아직도 안 보내셨더라고요. 황모 선생님입니다. 예, 그리고 유무형의 후원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